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남북 간의 대결도 있고 그래서 이 북한 팀들과의 이 기자회견을 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우리 쪽 기자가 북한 팀에게 이 북한이라고 표현을 하면 북한이란 말을 쓰지 말라고 막았습니다. 자, 이 북한은 남쪽을 기준으로 볼 때 북한의 북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이라는 겁니다. 조선 이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 DPRK를 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정작 이들이 이 경기를 표시할 때 또 경기와 관련해서 중계를 할 때 우리 쪽 대한민국을 지칭할 때는 괴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괴뢰. TV 자막에도 괴뢰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정말 기가 차는 노릇입니다. 조선 대 괴뢰. 지금 여기 여자 축구 이 8강전이 열렸을 때 이때는 지금 이 조선 대 괴뢰 간의 경기다. 그러니까 조선 대 남한을 한국을 괴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괴뢰. 자, 이게 표현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북한을 기준으로 볼 때 남조선 괴뢰다 이렇게 표현하고 과거에 한때 우리나라에 대해서 대한민국, 자유를 빼고 대한민국이라 쓰는 것은 더 이상 이제 남쪽과 북쪽이 아닌 남북한이 아닌 그래서 같은 피를 나눈 민족이 아닌 별도의 집단이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명칭을 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5년 전에 문재인이 평양을 방문해갖고 2018년도에 능라경기장에서 본인 스스로를 남쪽 대통령이다 했습니다. 남쪽. 그 남쪽은 철저하게 북한을 기준으로 봤을 때 밑에 있는 게 남쪽이니까 남쪽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 지금 문재인의 인식이 얼마나 북한화되어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도 생각에 우리 남한을 괴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정말 충격적인 이런 상황들입니다. 어떻게 남한 대통령을 본인 스스로가 남쪽 대통령이다. 방향을 표시해가지고 나라 이름도 없는 방향 저 밑에 있는 남쪽 대통령이다. 그러면서 북한의 김정은에 대해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고 정식 명칭을 불러줬기 때문에 이 문재인의 인식이 고스란히 다시 한번 반추되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2일 TV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조선중앙TV 아나운서는 여자 축구 우리나라 대표팀과 괴뢰팀 사이의 준중결선 경기가 9월 30일에 진행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면에도 한국의 국가명 대신에 괴뢰라는 글자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남조선이라는 명칭을 썼는데 괴뢰라고 쓰는 것 자체부터 너무나 이례적인데 자, 그래서 이 북한은 한국을 아예 나라로 취급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난달 29일 날 여자 농구 남북 대결에서 패배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북한 선수단 관계자는 북한이라고 부르고 있는 기자들에게 우리는 DPRK다. 자, 노스 코리아로 부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스 코리아. 이름을 정확히 불러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DPRK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거기에 첫자를 따가지고 DPRK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날 30날에는 북한 여자축구 대표팀 이유일 감독은 8강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이 질문을 하니까 북측이라는 표현을 또 쓰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북측이 아니고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시정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자, 일본 선수들에 대해서 축구팀이 물을 뺏어 먹는 거 있고 그것도 가격하는 것들이 나와서 자, 그래서 굉장히 폭력적이다 해서 지금 북한의 이런 행태가 또 한 번 더 세계에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국제적인 깡패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문재인이 머리를 조아리고 본인 스스로가 남쪽 대통령이다 했으니 자, 얼마나 우리가 창피스럽고 그들이 볼 때는 남한의 대통령이 정말 쩔쩔 매고 있구나 기고 있구나 자, 그래서 절반쯤 이미 적화됐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정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질문한 기자에게 이해가 됐나? 이해가 됐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해가 됐나? 그러니까 지금 남쪽 대통령이라고 했던 문재인에 대해서 얼마나 무시했을까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재인은 대한민국이 1인당 국민소득이 아프리카의 최빈국 수준 과거에 1948년 그 정도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세계 10위로 일어섰습니다. 자, 월남전 때 허리까지 너에 잠기는 군인들이 가서 배대공을 싸워서 받은 수당, 또 중동에 찌는 듯한 이 더위에서 열사에 거기서도 지금 공사를 하고 받은 돈. 자, 그래서 전부 다 우리 쪽에는 이 산업여군이라고 불렀지만 정말 먹지 않고 입지 않고 그렇게 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땀 흘려 만들어 놓은
그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성장의 발판이었습니다. 어린 여공들이 가발을 만들어 판 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1964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의 한보론 탄광에 가서 파독 광부들과 관어사들을 만난 일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애국가를 부르다가 광부들과 관어사들이 울기 시작했고, 그래서 대통령 내외도 함께 울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유경설사도 먼 독일까지 가서 막장 속으로 들어간 광부들, 또 독일 간호사들이 끌었던 일들, 중환자들 또는 임종 임박한 환자들, 수술 환자들, 그런 걸 전부 다 수습했던 우리 간호사들, 그분들이 맡아가지고 받았던 달러, 그걸 한국에 보내가지고 도로 닦고 그리고 산업 공장을 만들었던, 이게 오늘 대한민국에 성장했던 것이었는데, 그걸 생각하니까 울컥해가지고 간호사들도 대통령도 함께 울었고, 대통령도 그때 독일에 갈 때 전용기가 없어가지고 이 비행기 저 비행기 갈아타서 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1963년부터 1977년까지 7만 9천여 명의 광부와 만여 명의 간호사가 독일로 갔고, 그분들이 오늘 대한민국의 발전에 씨앗을 심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포스코가 지금은 세계 최고로 꼽히지만 그 당시에 처음 제조소를 만들 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잘못되면 영일만에서 빠져 죽자 했던 사람들이 피땀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지금의 포스코였고, 자, 그래서 그렇게 회사들이 하나 둘 늘어나면서 지금의 번듯한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자, 우리보다 살기 좋은 나라도 많고 땅도 넓고 천연자원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는 부전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그것도 분단돼 가지고 남북으로 대치하고 있고, 자, 그런 상태에서 전쟁을 함께 겪고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만큼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 보고 문재인은 남쪽 대통령, 그리고 철저하게 북한 시각으로 봤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의 기적의 익사는 보이지 않고 우리의 성장의 발전은 보이지 않고 오로지 북한 시각에서 볼 때 남쪽 대통령,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자, 출발은 우리가 북한보다 못했지만 1962년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기 전에는 북한의 1인당 소득이 더 많았습니다. 작년 연말에 나온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1인당 소득은 28배, 약 30배 가까이나 많습니다. 북한은 142만 3천 원이고 우리나라는 4,048만 원, 8만 2천 원입니다. 30배 가까이. 천냥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체제의 차이가 이렇게 달리 만들어 놨고, 또 그리고 저기와 여기 지도자의 차이가 이렇게 달리 만들어 놨다. 자, 그러니까 그 저기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안주하고 있을 때, 국가가 다 해주겠지 하고 있을 때 우리는 피땀 흘려 안 자고 안 먹고 안 입고, 그래서 만든 나라가 오늘 이 나라인데, 자, 문재인을 비롯해서 좌파들은 이걸 하나 둘씩 허물었고, 지금 지난 5년 동안에 우리나라 이름도 부르지 않고 우리나라 국경일도 기념하지 않았습니다. 1948년 8월 15일 기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대한민국을 외면한 사람이 문재인이다. 오히려 신정복을 존경한다고 했고, 베트남이 멸망하는 걸 보고 희열을 느꼈다. 제주 4.3 사태를 보고, 자, 그들이 먼저 꿈을 꿨다. 무슨 꿈을 꿨을까? 적화의 꿈이 아닐까? 그러니까 문재인이 어떤 상황에 보더라도 지금 우리가 끔찍한 기억을 내는 것은 바로 문재인 5년을 겪으면서 하마터면 대한민국이 북한 김정은 체제의 입안까지 들어갔다가 나온 그런 상황이어서 더더욱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 통일을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남쪽 대통령으로 낮춰가면서 북한의 비위를 맞춰갈 일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난 세월 피땀을 흘렸던 거, 그거 다 바닥에 내팽개치고 자유와 민주주의 다 버리고 그래서 먼저 통일부터 하자. 또 아닙니다. 이 통일은 그야말로 북한 시각에서 보면은 적화 통일이다. 문재인도 그걸 꿈꾸지 않았을까? 자, 그래서 문재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5년 전에 이번 방문에서 나는 평양의 놀라운 발전상을 보았습니다. 김 위원장과 북측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보았던 놀라운 발전상, 그게 바로 제주 4.3을 통해서 먼저 꿈꾼 거. 자, 이게 보면은 문재인은 철저하게 북한 중심 사고를 갖고 있다. 그래서 고영주 변호사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또 그리고 외신들은 북한 김정은의 탑 스포크스맨, 수석 대변인이다. 자, 이런 이야기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리는 대목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세계의 지탄을 받으면서 만들어낸 핵폭탄,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자, 이걸 갖고 있는 이런 나라를 먼저 꿈꿨단 말인가. 이 문재인이 꿈꾼 나라가 바로 북한, 북조선이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도 문재인의 생각에는 남한이 없고 남조선이 있는 거니까. 남쪽 대통령. 자기 스스로 남쪽 대통령이 불렀던. 자, 그러면서 문재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뚜벅뚜벅 걷고 있는 여러분의 뒤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께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자, 요 말만 봐도 문재인은 바로 여적죄, 이적죄가 아닐까. 자, 이 김정은에 대해서, 자, 지도자, 국무위원장, 아낌없는 찬사, 박수.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는 남쪽 대통령. 자, 그래서 지금 평양에 가서 남쪽 대통령입니다 라고 했던 문재인. 그러니까 저들은 답을 우리 보고 괴뢰라 하고 있다. 괴뢰. 북한이라도 부르지 말고 괴뢰. 철저하게 북한 시각에서 남한을 부르고 있고, 지금 우리 쪽에서도 문재인도 북한 시각에서 남쪽 대통령이라고 한 것 보답이 바로 괴뢰다 하는 걸 보면 문재인의 호칭뿐만 아니라 사상이 잘 드러난 대목에서 반드시 문재인은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을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그들이 쓰는 표현에서도 느낄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